어우, 이게 뭡니까 이게? 변태라고 합니다. 변태. 이 사전에 보면은요, 이 변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. 이 우리 진 교수님께서 이 변태하면서 좀 무슨 이상한 생각 하셨나요? 어떻습니까?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? 변태하면 딱 떠오르는 건 바바리맨이 떠오르죠. 바바리맨이요. 그렇다면 이 과연 생각하시는 그 변태랑 그게 맞는지 이 스튜디오에 바바리맨은 안 왔겠죠.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전용후의 시사집중 지금 만나러 갑니다. 네, 이분이셨군요. 이회수 작가님. 이렇게 직접 뵈니까 어떻게 얼굴이 더 되게 훈남인가요? 미남인가요? 이지은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? 제가 봤는데요.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, 일단. 그리고 작가님, 이거 코디는 누가 하세요? 네, 집사람입니다. 아. 네, 그렇다면 이회수 작가님 오늘 모신 이유가요? 9년 만인가요? 네. 처음 소설을 내셨고요. 네. 그동안 내셨던 걸 좀 모아서 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발표했던 문예지에 발표했던 것이 두세 작품 있고, 예. 새로 쓴 작품들이 또 몇 작품 있고. 네. 그렇습니다. 내가 내시고 나서 이제 첫 방송 단독 인터뷰시죠, 오늘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는요, 이게 뭐 아주 책 뭐 이렇게 디자인이 좀 이렇습니다. 네. 이 책 제목이 완전 변태예요. 네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사실 곤충의 탈바꿈 얘기입니다. 예, 완전 유생에서 변태와 성충으로 불완전 되는. 변태가 있죠. 네네. 주로 그 성희롱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할 때 쓰는 표현을 다시 뭐라고 했죠? 아닙니다. 그 성희롱하는 남자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완전 변태라고 농담식으로. 너 너무 심하다 이 말이네. 저런 의미도 있어요?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변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사실은 제가 그 의도했던 것은 날개를 가진 곤충의 경우는 삶의 모습이 확연히 못 가진 곤충하고는 틀립니다. 네. 먹고 사는 방식을 보더라도 날개를 가진 곤충은 먹이를 뺏거나 훔치거나 때를 지어 탈취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이거 또 되게 전문적인 분야로 얘기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전문적인 분위기는 좀 이따 좀 얘기 더 나눠보고요. 예. 근데 우리 지금 이회수 작가님은요 별명이 대단히 많습니다. 요새 어린이들한테는 뽀통령이라고 그러나요? 네네. 그렇듯이 이제 트통령, 이게 트위터의 대통령이라는 말 같고요. 네네. 또 뭐 꽃노털, 네. 뭐 간달프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. 네네. 어떤 별명이 좀 마음에 드세요? 저는 사실 그 트통령이라는 별명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. 네. 어느 정도 뭔가 권력과 그 관계가 된 것 같은 좀 불쾌감까지 있으신가요? 있고요. 사실 뭐 꽃노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듭니다. 그러니까 네. 애칭처럼 젊은 세대가 저한테 불러주는 꽃노틀. 것이기 때문에 네, 마음에 듭니다. 그렇다면 이회수 작가님은요, 이 강원도 화천군이죠? 네. 거기 감성마을의 어떤 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. 네. 이 감성마을의 촌장, 이 대략 그 동네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. 첩첩산골입니다. 네네. 뭐 춘천과는 약 그 기온차가 3도 정도 나고요. 네네. 지금도 겨울입니다. 아직 봄이 오지 네, 지금 화면에 않았습니다. 나오겠군요. 예. 근데 이게 언젠데 아직 눈이 있죠? 저희가 지금 이틀 제작진이- 전입니다. 그렇군요. 예, 이틀 전에 찍은 것입니다. 근데 어쨌든 원래 그 제가 들어갈 때 감성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은 의도는 네. 자연이 먼저 주인으로 있었고 감성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감성마을이라고 한 것이고 저는 전달자의 입장으로 저기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자연이 이 작가님에게 자극을 막 줍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감성을 감성적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럼 보통 때는 여기서 좀 뭐 하고 지내시나요? 여러 가지 합니다. 이거 일단은 뭐 트위터도 많이 하시고. 물론 그건 방 안에서는 방 안에서 거고요. 하시고. 예. 밖에 나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야생화들도 피어 있고 다양한 그 희귀 곤충들도 있고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. 그 이제
풀무치나 무슨 뭐 꼬리칠의 도롱뇽 또 법문이 도롱뇽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등록번호를 붙이고 붙여주셨어요. 예, 그리고 주민으로 생각을 해서 전부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예수 선생님 작가분의 어떤 책을 가지고 또 감동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? 얼마나 많습니까? 예. 보통 그 한 달에 비수기에는 2,500명 정도 오시고 한 달에요? 예, 예. 네. 또 성수기에는 4,000명 내지 5,000명 정도 오십니다. 근데 이 보니까 좀 전에 화면에 보면 고즈넉하고 자연이랑 일체화된 동네인데요, 마을인데. 근데 이 마을을 두고 아방궁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. 이 건축을 할 때 뭐 80억 가까이 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? 대개 경우 안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와보고 나면 아방궁이 예, 아니고 뭐 뭡니까? 쑥 들어갑니다. 그 말씀은 쑥 들어가고. 네. 제가 그 작년에 남쪽 강연 투어를 했었는데요. 네.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행사에 4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근데 제가 8년 있는 동안에 70억 투자한 어떤 문화 이벤트라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혈세를 낭비한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문학의 거물한테 쏟는 거 지금 많지 않다는 거고요. 그런 것이 아니라 8년간에 걸쳐서 사실은 조금씩 투자해서 화천의 어떤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었거든요. 예. 일부 안 와본 분들이 비난조를 한다는 아방궁은 실제 화천군 소속이고 그렇죠. 소유고요. 예, 제 사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건물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. 그럼 뭐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건 어떻게? 제가 내죠. 그건 개인이 지불하시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요? 김 교수님 가보셨나요? 네,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. 그러지 않아도 찾아뵈려고 했는데요. 제가 강연 요청을 드렸더니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그 비싼 아방궁 같은데 여하튼 뭐 비난조지만 사시니까는요. 그 화천군의 홍보대사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홍보 활동 또 열심히 하셔야겠어요. 네, 제가 그 홍보대사로 가기 전에는 약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왔었습니다. 산천어 축제 때. 제가 홍보대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100만 명 이상이 오십니다. 100만 명. 예. 150만 명 정도 오시죠, 한 달에. 그렇게. 예.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초반에 이제 얘기했던 이제 소설 9년 만에 낸 소설 얘기했거든요. 네. 근데 트위터를 자주 하시는데 어떤 집필하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세요? 저는 그 공간을, 트위터 공간을 3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. 3가지요? 예. 예. 하나는 습작 공간,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를테면 글쓰기의 트레이닝 공간으로 쓰는 것이죠. 네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공간입니다. 제가 글 쓰는데 필요한 정보 또는 시대를 읽어내는데 필요한 정보. 그 정보 공간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소통 공간입니다. 소통이요. 예. 정보와 소통, 그다음 예, 예. 본인의 작업 공간. 네네.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까지 관심을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네. 건데. 또 그걸 가지지 않으면 글을 못 쓰죠. 우리 작가는. 진중권 교수께서는 이 미학에 정통하신데요. 이 완전 변태, 미학적으로는 완전합니까? 아니면 변태입니까? 제목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. 네네.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네. 그 변태라는 것이 아까 곤충들의 변태 아닙니까? 네. 저는 사실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트랜스포머인가 그 영화를 네네. 보면서 변신을 하잖아요. 근데 변신 로봇. 근데 가장 완벽한 변신 로봇은 곤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곤충들의 변태 과정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오늘도 생물학적으로 얘기가 막 곤충학으로도 막 넘어가네요. 근데 우리 이지은 기자. 네, 사실 저는요 그 출간되자마자 네네. 이거 사갖고 지하철 퇴근길에 금방 읽었거든요. 네네.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. 예. 김 기자라는 사람도 네네. 나오고 못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못난 변태는 누구라고 보셨어요? 그 중에서 사실은 뭐 제일 못난 변태는 작가 자신이겠죠. 작가 자신. 네. 제 속에서 다 나온 인물들이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제가 쓴 그 소설의 작중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독자들이 시대를 진단해 주기를 바랬습니다. 시대 진단.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정상이냐 변태냐. 저는 이 시대 자체가 변태의 시대라고 봅니다. 네, 그래서 그런지 이 완전 변태 책에 대해서 이 우리 사회 비정상의 사회를 전국으로 꿰뚫는 어떤 날카로운 시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 이회수 작가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정상 부분은 뭘까요? 일단은 사실은 인간은 네,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? 행복 추구를 하죠. 그렇죠. 네네. 그런데 그 행복의 가치관이 가장 비정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. 네. 예, 물질의 풍요가 곧
행복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류라고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. 근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정상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최근에 관심 있게 본 기사가 좀 있습니까? 뭐 예를 들자면 황제 노역인가요? 네네. 황제노요. 예, 약 일반 사람과의 1만 배 차이가 나는 그 불평등. 그 만인 앞에서 법이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부조리한 것이 아닌가, 비정상이 아닌가 이런 네네. 생각합니다. 근데 그렇다면 이지은 기자가 저기 뭐 우리 이 작가님의 트위터상의 어떤 그 던진 메시지 좀 보셨죠? 네, 제가 또 팔로워여서요. 감사합니다. 트위터를 좀 가봤는데요. 화면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.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하단에 나가는 걸 보시면 뭐 일본 왜곡,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본인의 일상이라던가 아니면 최근 지방선거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. 좀 눈여겨봤던 게 공약은 풍년인데 신용은 흉년인 정치가들이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신용은 흉년이다. 네. 그리고 얼마 전 또 직접 겪으셨던 진짜 사나이 이 통편집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많으셨어요. 네. 이건 뭐 지금 2%는 통평집 당할 여지가 지금 이거는 지금, 안 되죠.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집될 일은 없습니다. 네. 근데 카메라 계좌 자주 안 잡아줄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이 진짜 사나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작가님 팔로워,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제 의견을 공감한다고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? 172만여 명 정도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 그 트위터에서 또 내노라는 또 강한 징계가 아닙니까? 우리 진 교수는 어떻게 되죠? 저는 한 40만이 조금 안 됩니다. 근데 사실 170만이면은요. 트위터 안 하는 사람들이 약 300만 정도가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트위터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대부분 다 팔로잉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네, 될 겁니다. 그때 보면은요. 결국 그 다시 이제 그 트위터 상에서 보면 저기 우리 예전에 그 통편집을 하셨는데요. 근데 결국 그 방송 천안함 관련된 이게 나가지 못한 게 그 현재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그 발언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? 네, 사실은 제 발언이 과거 발언이었고, 네.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의원께서의 과거 문제점도 좀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. 하 의원의 어떤 경력을 말하시는 그렇죠. 건가요? 그러니까 저의 과거를 가지고 과거에 말 한마디 잘못한 걸 가지고 만약에 네. 지적을 해서 방송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그 힘을 가해할 정도라면은 사실은 본인을 더 먼저 반성하고 했어야 돼요.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고요. 또 그렇죠. 이후에 또 이제 열린 북한 방송인가요?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대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.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? 우리 작가님께서? 대충은 알죠. 대충 아시고. 그렇다면 당시에 그 하태경 의원이란 논쟁이 붙었었던 어떤 천안 핵심에 대한 어떤 거를 좀 소설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소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요? 그 당시에 저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 정부도 여러 번 말 바꾸기를 했고요. 네. 국방부도 여러 번 말 바꾸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여러 번 말을 바꾸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.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런데 네. 사실은 정부나 정부 부처가 자주 말을 바꾸는 것은 거의 뭐 그 소설가의 버금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. 그리고 자주 말 바꾸게 된 어떤 불편한 심경이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소설이라는 거 아직도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가요, 우리 작가님께서는?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전문가들에게 뭐 역시 이제 물어보고 규명해야 할 것 같고 뭐 근데 네.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. 국민이 정부의 발표를 믿을 의무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. 의무가 있느냐? 솔직히 저도 그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뭐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북한의 소행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정도의 합리적 의혹도 제기 못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이냐? 네,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는요, 이 전문가한테 좀 결론을 맡겨보자는 것이고요. 또 우리 진 교수께서는 저는 읽어봤습니다. 국민이 모두 정부의 발표를
믿을 의무가 있느냐? 예, 저는 자유- 정부의 발표문도 읽어봤고 그다음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교수님들이 쓰신 책까지 다 읽어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판단을 내렸던 거죠. 예. 교수님도 그때 정부 발표가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저는 그때 정부 발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뭐랄까 확실히 그 사건이 뭐랄까 그 사실이 확인된 것들을 차분차분 발표해야 되는데 계속 말이 바뀌었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라든지 동영상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표할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네네.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저러느냐.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여하튼 제기할 수밖에 정부의 없는 어떤 상황이 발표의 있죠. 프로세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셨고요. 이 작가님께서는 좀 더 전문가들이 더 달려들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. 그러니까 의구심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. 근데 의구심은 아직도 여전히 안 풀리고 있고요. 우리 진 그것을- 교수께서는 꼭 믿어야 되느냐, 믿어야 될 강제적으로 믿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한 발표를 갖다 100% 믿어야 된다는 의무를 강요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? 북한 외에는.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. 이걸 좀-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오히려 지금- 어떤 보수적인 분을 봤는데 그런 저랑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때요? 그분은 그럼 이건 진 교수님의 어떤 새로운 관점이었고 시각이었고 우리 허진 기자. 아니 근데 일단 저는 그건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북한이 소용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전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정부의 발표가 맞다고 믿을 수도 있겠고 그 부분과 상관없이 그 이제 통편집당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게 뭐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다 막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강연을 한 장소가 그 군대 아닙니까? 이함대인데 그 이함대라는 곳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곳이죠. 천안함 장병을 소속돼 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그냥 단순히 뭐 정부 발표가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네. 일단 그들은 주적이 누구냐를 분명히 하고 그 자기 동료를 이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도 필요한 거라고 네, 생각합니다. 이건 또 이제 우리 허진 기자의 접근법이었고 이 얘기 요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. 우리 다시 그 이 작가님께서는요. 그 한 17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상당히 소통의 대가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자기 자식이라든지 자기 손자, 손주들하고 어떤 소통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많다고 그러잖아요. 어떤 소통법이 있을까요? 힌트.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. 그래서 상대의 입장을 반드시 감안해야 되는데요. 그냥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애정을 합류하고 상대의 입장을 감안할 때는 사실 소통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진 교수님 뭐 섬섬옥수 다 맞는 말입니까? 동의하시나요? 예, 저는 동의합니다.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시는지요? 예, 가끔가다 뭐 다짜고짜 덤벼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상대 입장을 다 고려하고 뭐 그래야죠. 근데 우리 이 작가님은 지금 제가 뭐 대부분 우리 트위터들은 이 작가님의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왜냐하면 제가 반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. 반말도 제가 볼 때는 하십니까? 20대인데. 근데 하여튼 여하튼 지금 그 집필 활동에 대해서 좀 한 30-40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. 폭넓으신데요. 이지은 기자가 좀 뭐 재미난 거 좀 준비했죠? 네,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촌철살인 인물평이라고요.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물들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한 줄 인물평 좀 부탁드릴게요. 먼저 누굴까요? 보셨어요? 네. 네. 박근혜 대통령. 제가 직접 뵌 적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, 뵌 적 있고, 사실 제가 그 당부를 할 때, 저는 정치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문화예술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, 투자를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. 근데 그 수락 연설 하실 때도 네. 제 당부를 사실은 인용을 하셨어요. 하시고 또 제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그것을 그 공약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.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굉장한 신뢰감을 가지고 기대했었습니다. 네. 근데 그 이후에 당선되신 이후에 공약을 여러 개 이렇게 못 지키신 것을 봐서 좀
밑에 여러 이제 참모분들이라든가 또 직접 그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 담당하신 분들하고 좀 의논하셔서 공약을 좀 잘 지켜주시는 이런 대통령이 박근혜 되셨으면 대통령께 좋겠다.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네, 같아요. 네. 또 그럼 짧게요. 좀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한 줄 평 딱 한 번 주세요. 짧게.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약은 풍년인데 신용은 흉년인 세상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인물 볼게요. 누굴까요? 네, 뭐, 안철수 대표죠? 네, 그렇죠. 예. 역시 제가 이제 뵀던 분이고, 네. 사실은 무엇이든지 바둑을 잘 두신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덕담을 부탁하시길래 제가 했던 덕담은 어쨌든 그 나서면은 반드시 이겨라. 싸움에 나섰다면은 반드시 이기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투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없으신 거 아닌가. 네. 저기 야당이라고 그러면은 국민을 대신해서 부정과 불의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네. 싸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좀 더 잘 취하시는 좀 거야. 더 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한 줄 평 그렇죠. 짧게 그러니까, 한번 또 말씀 주시죠. 네. 여러 가지 바둑의 전법이 있습니다. 네. 전법인데 요즘 뵐 때 혹시 장문에 갇혀 계시는 거 아닌가? 장문이라고 하는 예, 바둑의 이제 한 용어입니다만은 예. 네, 오늘 그 진중권 교수님, 우리 그 이회수 작가님의 촌철살인 인물평 잘